예,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에 금요일 날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전에 선생님이 태양 전지를 만드는 것을 제작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더 쉽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건축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같이 생활하고 있고, 또 우리가 거기서 무엇인가 또 집을 꾸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쉬운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재밌을 강의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인류가 제일 먼저 지구에 출현하고 나서 추위하고 더위가 있었죠. 그리고 짐승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동굴 같은 데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돌이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백만 년, 현재까지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경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까지 집을 지은 소재는 전부 다 나무라든지 돌이었습니다. 흙이고, 때로는 아프리카처럼 소똥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자연에서 오는 걸로 집을 지었어요.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인류한테 내려온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황하유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인류의 문명지가 있죠. 근데 내륙에는 왜 없겠습니까? 처음에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내륙에도 살았고 강가에도 살았고, 그러다가 문명이 발달됐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육지 내부에서의 집들은 없어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집이 아니죠. 아니고 남아메리카 그쪽에 이제 있는 미추파추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살다가 왜 사람들이 사라졌을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 내부 잃어버린 도시가 많아요. 내륙 쪽에 보면은 잃어버린 도시들이 왜 잃어버렸겠습니까? 인류한테 왜 도시들이 없어졌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도시들이 왜 사라졌을까요? 강 말고 강에서 지은 도시들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만, 내륙에 있던 도시들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교통 때문에. 예. 또 뭐가 문제일까요? 교통도 그렇겠지만, 뭐가? 농사가 안 돼서. 또 학생은 너는 고도가 높아서. 쉽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건축과 에너지죠. 건축과 에너지. 제목이 오늘 건축과 에너지입니다. 왜 도시가 없어졌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물은 내륙에도 있습니다. 땅을 파면은, 위치만 발견하면 땅에 파면은 물이 나와요. 강가는 또 틀림없이 있죠.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잠자면 먹고 자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불이 필요하죠. 불이 필요한데, 그 당시 불은 뭡니까? 요 소재가. 그 당시 불 소재가 뭐죠? 나무였죠.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인류 조상이 쭉 살아오면서 불의 소재는 나무였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석탄이 발견되고 석유가 발견되고, 현재 오늘날 이제 태양에너지라든지 원자력이 문제가 됐죠. 나무였는데 맨 처음에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도시가 형성돼 갖고 나무를 그 근처에서 구해왔죠. 그 근처에서 구해왔는데, 그 다음에는 더 멀리서 구해와야 되겠죠. 더 멀리서 구해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처의 나무들은 다 없어졌어요. 근처의 나무들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아주 먼 데서 나무를 구해와야 되니까 도시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나무를 찾아서, 결국은 뭡니까? 에너지를 찾아서 없어진 거예요. 에너지는, 근데 왜 강가에 있는 것은 왜 도시가 형성됐느냐? 먼 데도 나무를 가져오고 배로 타고 올 수 있었으니까. 아까 학생 말대로 교통이 그때는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무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말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교통이 있었고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미추파추처럼 저 도시도 왜 없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것이 한 100년 전에 100년 전 아니죠. 얼마 안 됐는데 발견됐을 때 저 도시가 왜 없어졌느냐, 스페인이 쳐들어와서 없어졌느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나무가 없어요. 물은 있습니다. 물은 있는데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무가 없어서 저 도시도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축은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렸듯이 건축은 에너지와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는 에너지와 우리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현실이에요. 이 그림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학생들이 전부 다 과학에 취미가 있으니까 무슨 의미죠? 사진이? 이 사진은 미국에 있는 바이오스피어라고 지구를 생태계 1이라 봤을 때 생태계를 우리가 달이라든지 외계에 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 온도가 급격히 변화하죠. 그리고 산소라든지 없고 그랬을 때 대비해서 미국에서 실험한 거예요. 아리조나주에서 바이오스피어 투라고 이 안에서 열대 우림 지역도 만들고 또한 사막 지역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지역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놔서 거기서 사람이 과학자들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과학자들이 8명인가 들어와 살았는데 2년간 프로젝트로 살았는데 2년간 못 살고 나왔어요. 못 살고 나왔는데 왜 못 살게 됐느냐? 미국 과학자들이 1960년도면 해서 비행기를 우주선을 달나라 보냈는데 이게 훨씬 그 이후에 만들었거든요. 1900년 90년도 이후 만들었는데 최첨단 과학으로 만든 저 바이오스피어 2가 아주 단순하게 에너지를 바깥에서 공급해 줬어요. 공급해 줬으면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안에서. 그런데 에너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저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격리를 시키고 과학자들이 들어와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런 생태계에서 사람이 살 수가 있는가 했는데 산소가 부족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워낙 처음에 계산을 했죠. 달나라 보내던 그 실력으로 계산을 했는데 흙 속에 박테리아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거 또한 콘크리트가 또 산소를 잡아먹어요. 그런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생태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묘합니다. 오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건축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건축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이 지구가 앞으로 50억 년이든 100억 년 후에 없어졌을 때는 우리는 어차피 달나라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목성이라든지 가서 살아야 돼요. 그때는 우리는 똑같이 옛날 같은 또 우리는 동굴 속에 살듯이 우리 스스로가 보호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얘기는 그때 가기 전에 우리 지구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사느냐 이 관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배운 거하고 연장이 되는 거죠.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건축적으로 이용하느냐. 여러분들은 태양 에너지 기술이 지금 모든 것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학을 하겠다면은 태양 에너지를 해야 돼요. 왜 태양 에너지를 해야 되느냐? 지금 태양 에너지가 다 연구가 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연구될 게 많습니다. 아까 배운 태양 전지만 하더라도 태양 전지 기술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효율이 낮습니다. 효율이 낮아갖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전이라든지 그래서 돈으로 이렇게 보상을 안 해주면은 실제로 생산하는 게 200원인데 한전서 그 정도 돈으로 사주니까 되지 사실 원자력에서 나오는 돈은 훨씬 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술이 정부에서 보조 안 해주면 태양광 기술이 있을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술이 앞으로 발전되면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싸질 수도 있고 또한 더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런데 현재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태양광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태양 에너지를 순수하게 그리고 현재 기술로서 완벽하게 생태계를 파괴 안 시키고 이용할 수 있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으로 태양 에너지를 봐야 되냐면은
미국의 그 버진 아일랜드 가면 하모니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섬이 그 환경론자들이 너무 지구가 이제 건축 때문에 많이 지구가 망가지니까. 왜 건축 때문에 망가지죠? 뭐가 나오죠? 건축에서 환경 오염시키는 게 세 가지 물질 크다랗게 있습니다. 뭐 있죠? 환경 오염시키는 게 건축이. 첫째는 플라스틱, 화학약품이에요. 화학재료들. 이게 전부 다 화학재료들입니다. 이거 만들어지는 것들이. 순수한 나무가 아니라 이것도 화학으로 처리됐을 거예요. 나무, 그리고 또한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근, 유리.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은 그 환경을 오염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또한 에너지도 외부에서 무슨 에너지를 쓰든 간에 석유를 쓰든 석탄을 쓰든 원자력을 쓰든 이것도 어딘가에서 환경이 문제가 돼서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그 하모니 센터의 그 집에 그 마을에서는 자급자족하는 그 주택을 만듭니다. 주택을 만드는데 자급자족하다 보니까 태양 에너지를 써야 돼요. 왜 써야 되느냐? 자급자족하니까 태양 에너지를 쓰면서 최소한의 에너지는 자기네들이 씁니다. 자기네들이 쓰는데 이 태양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이 아직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전 세계도 없어요. 없는데 그것이 정부가 보조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태양 에너지가 설치하려면 무슨 문제가 있어야 되냐면 100% 기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기존 에너지가 있고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 태양 에너지만으로 100%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 에너지는 때로는 비가 오죠. 눈이 오죠. 또 망가질 때도 있어 때로는. 그렇다면 그때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좀이라도 전기가 망가지면은 핸드폰이라든지 얼마나 힘듭니까? 전기에 한 시간만 망가져도 냉장고에 모든 물건이 버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것이 그 에너지를 커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모니 센터에서는 조그맣게 마을을 짓고 그 마을에 자체만 쓸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태양열로 만든 그 얼음 제조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환경론자들이 저 섬에서 하모니 센터 마을 집을 18채를 지었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처음에는 짓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나중에 이것을 이제 그 외부에 게스트하우스처럼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는데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왜 성공했냐면은 그 신혼여행객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왜 신혼여행객들이 많이 오냐면 그 당시에 여기 가서 신혼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헤어지는 이혼하는 일이 없어요. 거의 여기 와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또한 처음에 갔다 와서 수기를 쓰면은 너무 좋았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집에 들어가서 신혼여행을 보내면은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기를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가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까지 한 빌라에 한 동만 전기가 들어오도록. 그리고 아침에 그 냉장고라는 게 사실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겁니다. 아침에 이 사람들이 아이스박스를 들고 사무실에 가면 사무실에서 그 얼음이라든지 그걸 줍니다. 그러니까 신혼 부부들이 왔을 때 그렇게 전등이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연히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그 방에서 만나야 되죠. 둘이서. 그리고 그 빌라니까 나가면 무섭습니다. 근데 달을 보면서 둘이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달을 보면서 둘이서 얘기하고 또 달에서 그 아침에 일어나면 둘이서 손잡고 얼음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얘는 안 주니까 같이 가면서 가져오고. 근데 그것이 처음엔 굉장히 귀찮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또 좋으냐?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안 커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남녀가 뽀뽀할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남녀가 뽀뽀할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무슨 현상이 있어? 너 제일 알 것 같은데? 몰라? 남녀가 뽀뽀할 때 여자들은 다 눈을 감습니다. 거의. 왜냐면 주관적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하죠? 주위를 살핍니다. 좀. 왜냐면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본능도 있고
또 나쁘게 생각하면 다른 여자하고 비교도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하여튼 보호해 준다고 해서 눈을 뜨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혼여행지 가면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은 부부싸움이 많아요. 왜냐면 너무 현란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많은 거 아니에요. 서로 남자는 여자 보고 여자는 남자 보고 다른 남자 보다가 그게 화가 되는데 이 하모니 센터 오니까 서로 자연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침에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잖아요. 얼음을 받으러 가서 그 얼음 중요한 것도 알고 우리는 얼음 중요한 건 옵니다. 요새 냉장고에 열만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모니 센터가 그게 에너지 중요성을 강조해갖고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저게 1, 2년 전까지 다 매진됐답니다. 저게. 그 다음에 저 생태마을 아미시라고 있어요. 아미시라는 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미시. 위트니스라고 영화가 있습니다. 목격자, 한국 영화 목격자가 아니고 미국 영화 목격자예요.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건데 미국에는 현재도 그 20여 군데 마을에는 옛날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그 박해를 떠나서 200년 전에 미국에 온 사람들이 그 집단을 형성했어요. 크게는 5만 명, 작으면 3만 명, 3천 명 이렇게 사는데 그 마을에는 지금도 에너지를 안 씁니다. 외부에서. 왜 에너지를 차를 안 써요? 자동차를 왜 안 씁니다. 왜 자동차를 안 쓰냐면 처음에 자동차를 애들 받아들였어요. 자동차를 받아들였더니 젊은 애들이 그 자동차 타고 이곳에 뉴욕이라든지 라스베가스 가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문제 때문에 미국까지 건너온 사람들이 아이들이 현란한 문화에 빠지니까 그 자동차를 중지시켰어요. 그 대신 또 전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더니 라디오에서 이상한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나, 욕하는 걸 배우지 않나. 그래서 또 전기를 끊습니다. 자, 전기하고 자동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살아가는데 냉장고는 필요하죠. 냉장고는 필요하니까 기계식 냉장고를 만듭니다. 기계식 냉장고도 있어요. 우리가 많은 말고. 기계식 냉장고인데 전기가 필요하죠. 풍력 발전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조그만 집에도 그 전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급탕은 목욕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태양열 급탕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은 마을 전체가 5만 가구가 살면서 지금 또 에너지를 바깥에서 얻지 않고 태양 에너지, 풍력 발전기라든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살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은 좀 그런 것은 사실 좀 발전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저는 저 태양열을 30년 동안 했는데요. 제가 태양열 30년 전부터 했는데 한 번씩 태양열이 붐이 일어나면 좀 불안해요. 왜냐면 요새 태양광 붐이 일어나는데 정부에서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일어나는데 이러면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태양광 시대가 없어져요. 우리 때 1973년도에 태양 에너지가 발전이 막 붐이 일어났어요. 너도 나도 태양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때는 박정희라고 여러분 아는 사람 대통령이 시대인데 집을 40평 이상 못 짓게 했어요. 집을 40평 이상 못 짓겠는데 단 40평 이상 지을 때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면 짓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석유오일이라고 석유 위기가 있었거든요. 석유 위기가 있을 때 태양 에너지로 지으면 40평 이상 지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막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나요? 태양열 에너지로 집을 설치하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 안 된 상태에서 태양열 에너지를 집에다 적용하다 보니까 집이 답답해지지 않나? 위에다가 설치한 태양광 판넬이 바람에 전부 날아가지 않나? 또 잘못 설치하고 방수가 안 돼갖고 누수가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태풍에 왔을 때 날아가서 사람 다치지 않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10년간 또 공백기가 있었어요. 태양에너지가. 그러다가 슬그머니 이제 또 1979년도를 거쳐갖고 한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그때는 79년부터는 태양열 급탕기가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만 그때도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급탕기를 보급을 했는데 이게 고장나요. 고장나면 고쳐줘야 되는데 회사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이거 고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을 이렇게 협회가 만들어서 고쳐주긴 해요. 고쳐주긴 했는데 그런 사태가 나기 때문에 10년씩 우리가 태양에너지가 막 붐 뜨면 저는 몸이 움츠러져요. 오히려 다니면서 좀 이렇게 진정을 시켜야 되는
태양 에너지는 좀 진정하라고 지금 그러는 형상인데 지금 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젠가는 또 붐이 가라앉겠죠. 자, 그래서 아미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에너지를 자기네들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 태양 에너지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독일 같은데 우리나라가 비교할 때 태양 에너지를 쓰면서 독일을 비교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입장이. 독일은 왜 다르냐면 독일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에너지 굉장히 아낍니다. 걔네들은. 우리나라처럼 낭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30년부터 말하는 게 교육이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는 교육하고 에너지를 전략할 수 있는 교육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행정을 해야 되지 이것이 지금 보급하겠다고 나설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먼저 에너지가 얼마큼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저 독일에서는 손님이 집에 오면요. 3명이 오면 어떻게 하죠? 커피 끓일 때 어떻게 해요? 3명이 커피 왔는데 집에 있는데 3명이 왔어요. 집에 손님으로. 커피 어떻게 끓여요? 커피부터 물 붓고 끓이죠. 얘네들은 거의 다 대충 눈대중도 알겠지만 커피 잔에다가 3잔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아껴요. 그러면 커피 붓때 물도 아끼는 거지만 그리고 물도 아껴요. 우리는 물 막 쓰잖아요. 상추를 쓸 때 막 흘러내려가는 물에 씻으라서 막 씻고 포도 씻을 때도 마찬가지로 흘러가는 물에 씻고 샤워할 때도 정신없이 하고 있고 그런데 쟤네들은 벌써 에너지도 풍부하지만 자체로 쟤네들 에너지가 나면 이웃에 가난한 나라 줍니다. 그런데도 태양 에너지를 보급해요. 태양 에너지를 보급하는데 어느 정도 치밀하게 하냐면 프라이부르크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프라이부르크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시청사라든지 시교육관, 교회, 심지어 교회까지 태양광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건축하고 어울리면서 지네들이 감당할 정도의 외부에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감당할 정도로 태양 에너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태양광 시설이 안 돌아가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기존 선로를 또한 태양광 시설이 또한 충분히 걔네들이 외관을 봤을 때 건축 외관을 봤을 때도 멋있고 또한 외부한테도 이것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 문제가 있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모니 센터의 그 집입니다. 집인데 빌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구릉지에 구릉지를 그대로 이용했어요. 왜냐면 털을 닦고 그거 하다 보면 그것이 그 지역에 동식물을 죽이잖아요. 동식물을 죽이니까 그 지역에 털을 그대로 이용하고 옆에 보면 솔라 사워 같은 해서 태양광 시설도 조그맣게 너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설치해서 아끼면서 쓰라 이거예요. 목욕도 아끼면서 둘이서 같이 하고 이런 개념으로 한 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미시 집에 이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트니에서 나오는데 이게 여자 주인공인데 이 실제로 이름이 있습니다. 얘들은 집을 지을 때 누구 때문에 집이 왔다면 마을 사람들 다 나와요.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지어갖고 어떤 사람 A라는 사람한테 집을 주고 또 B라는 사람 왔을 때 B라는 사람 집 주고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위트니스라고 한번 쳐서 보면은 그 집단이 우리 현실로 살고 있는 그 집단이에요. 자, 아까 태양 에너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태양열, 태양광, 풍력, 조력, 파력. 근데 모든 에너지는 완벽한 게 없습니다. 모든 기술이 완벽하지 않죠. 자동차가 완벽하지 않죠. 자동차가 편리한 대신 또 위험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자동차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듯이 저 에너지도 모든 에너지가 완벽한 에너지는 없어요. 풍력, 태양열, 태양광 하면은 저 태양전지, 솔라셀 자체가 굉장히 환경 오염 물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환경 오염을 시키면서 만드는 거예요. 환경 오염을 시켜서 만들고 현재 저것이 효율도 낮기 때문에 과연 저게 지금 전 세계가 마찬가지. 전 세계가 저건 태양광 쪽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 풍력은 여러분들 풍력 발전기 봤지만 여러 가지 봤지만 저 가동률이 25%예요. 평균이 2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다가 풍력 발전기에 서 있으면
서 있는 게 맞아요. 왜 그렇죠? 75%서 있어야 되니까. 가동률이 25%밖에 안 돼. 왜 가동률이 25%밖에 안 되냐면 풍력 발전기는 그 처음에 전기로 돌립니다. 처음에 그 큰 발전 돌리는데 바람의 속도로 돌죠. 처음에 한 5초. 속도가 초당 한 5m 정도 됐을 때 돌기 시작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 세팅을 합니다. 제어로. 세팅을 3초다, 5초다 하면 3m다, 5m다 해놓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5m 됐을 때 돌든지 3m 됐을 때 돌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이 돌면은 부러집니다. 태풍 그럴 때 막 돌고 있으면 부러지죠. 날아가서 저게 어디로 꽂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30m, 40m 정도 초당 바람이 40m 정도면 못 돌게끔 제어를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제어 기술이라든지 또 저게 그 설치하면은 저게 소리가 나고 그래서 소리도 있고 새돌 문제도 있고 또 그림자가 져야죠. 그림자가 쭉 져갖고 저쪽에 사는 이쪽 말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그림자가 쭉 길게 넓어져갖고 저쪽에 말에서 안 쓰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풍력 발전기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무슨 얘기냐면 저 풍력 발전기가 의외로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한데 제어 기술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어 기술을 사학과 와서 하고 있는데 한번 고장 나면은 물론 국산도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한번 고장 나면 외국 그 엔지니어가 와기 때문에 그 현지로선 돈을 주고 사오면은 이 사람들이 금방 오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금방 오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쭉 세게 돌다 오고 하니까 그래서 고장 한번 나면 참 그 경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풍력 발전기 조력, 파력, 뭐 해양 온도차, 소수력, 지열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요새 알죠. 지열 잘못 뚫어갖고 지금 지진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지열은 땅 속에 있는 물을 쓴다는 것이 사실 온천물이죠. 지열 쓰는 건데 이 온천물도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분석해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을 연구하고 해야 돼요. 하나는 지반이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지반이 물 빼다 보면 그 지반이 가라앉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죠? 두 번째는 땅에서 물이 불순물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강물 중에서 우리가 안 좋은 강물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갖고 써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강물 안 쓰고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한번 돌면서 찬물이 더물로 돼서 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이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 설치 안 되고 있죠. 바이오매스는 이게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는데 바이오매스는 아마존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매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거의 자동차도 바이오매스에서 나오는 연료로 쓰고 있는데 1992년도에 지금부터 25년 전이죠. 브라질에서 환경회의를 전 세계 환경회의 1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왜 그러냐면 브라질에서 환경회의를 한 이유는 브라질의 바이오매스로 자동차 에탄올 해하고 자동차를 쓰고 하니까 하루에 서울시 말한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존 가는 길로. 브라질이 워낙 큽니다. 근데 아마존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불을 태우는 거예요. 바이오매스를 얻으려고 감자같이 생긴 겁니다. 식물이 그걸 심으려고 거친 땅에서 심으니까 그걸 심으려고 자꾸 파헤쳐 나가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는 아마존이 세계의 허파인데 허파를 자꾸 이렇게 갉아먹으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1992년도에 처음으로 환경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는 과학적으로서는 제가 유리하게 갔어요. 환경회의에 참석했는데 환경회의에 참석하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며칠 동안 했습니다. 3박 4일 했는데 환경회의 끝나고 나오는데 보니까 그 앞에서 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와서 종이로 태양열 조리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열 조리기. 들어봤죠? 태양열 조리기 만들어봤어? 태양열 조리기. 해봤어요? 그게 우리나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납니다. 그게 1992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 여러분 태양열 조리기 하면 25년 전에 이제 태양열 조리기를 우리나라 전국에 보급한 게 저예요. 왜냐면 태양열 조리기 왜 그때는 어떤 의미를 했냐면은 자 우리가 태양열을 한다는 것은 비 올 때 하나요? 학생? 태양열 조리기
뭐 하는 거지? 태양열을 이용해서 음식 만드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태양열 조리기야. 그래서 조리기는 음식이지, 그렇지? 근데 그것을 그걸 하려면은 비가 올 때 해야 되나? 아니면 해가 좋을 때 해야 되나? 해가 좋을 때 하지. 엄마 그 야외에 나갈 때, 엄마랑 야외에 나갈 때 해가 있을 때 나가, 해가 없을 때 나가? 뭐 사갖고 가냐? 도시락 사갖고 가지. 도시락 사갖고 가는데 그때 태양열 조리기 만들어서 나가서 네가 한번 라면 같은 거 끓여봐. 해볼 수 있어? 아주 간단해. 태양열 조리기. 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야외는 해가 있을 때 나가죠. 따뜻할 때 나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야외에 나가면 앉자마자 뭐 해요? 삼겹살 굽고 먹죠. 내가 그래서 25년 전부터 한 것이 야외에 벚꽃 구경 갔는데 벚꽃 갔는데 벚꽃 냄새는 안 나요. 무슨 냄새 나죠? 온통 삼겹살 냄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외 갈 때 사실 태양열 쪽이 조그만 것도 이렇게 부채꼴로 생긴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할인해서 좋아요. 그런 거는 해서 야외 나와서 피자도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외 나가서 그걸 이렇게 설치해 놓고 커피라든지 그걸 끓여 먹고 있으면 여유도 보이는데 왜 집에서 먹고 나올 수 있는 것을 바로 오자마자 구워 먹는지 이유를 몰라갖고 태양열 조리기를 하자고 해서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많이 했죠. 바이오매스는 자 근데 이 정확하게 이제 태양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제 건축적으로 접목을 하려면은 그 태양 에너지 중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서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해도 후회가 없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열 시스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형 시스템이 있고 설비형 시스템이 있고 혼합형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이 에너지 이동이 기계적인 힘을 안 쓸 때 그것을 자연형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축에는 자연형 시스템을 쓰면은 건축에 오염도 안 되고 또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연형 시스템이 뭐냐면은 여름에 겨울에 추우면 어디 가지? 어두운 데 가나 따뜻한 데 가나? 따뜻한 데 어디야? 따뜻한 데가. 거기도 좋지. 그다음에 난로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낮에. 그렇지. 태양 있는 데 가지. 그러면 태양 너 이용한 거지, 그렇지? 그렇지. 태양을 이용한 거지. 근데 이 학생이 이용한 것은 태양을 이용했지만 태양열 시스템을 이용했다 그러지 않아요. 태양열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것은 지별부, 태양 에너지를 받는 부분, 그 다음에 축열부, 태양 에너지를 이렇게 모아두는 부분, 그 다음에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학생은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만 있는 거지, 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은 그 세 가지 시스템, 예를 들어서 지별부, 축열부, 그 다음에 이용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시스템 종류가 많은데 이 정도는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넘어가고 그중에 가장 쉬운 게 직접 태양열 시스템이라서 직접 태양을 받아갖고 하는 건데 이것은 유리창이 있고 밑에 바닥이 축열할 수 있는 까만 것이라든지 그거 있으면 되고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혜택형이라는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집이죠. 이렇게 유리창을 통해서 태양이 오면은 여기 축열 시스템, 바닥이 이제 까만 색깔이고 열을 받을 수 있는 부위면 그걸 축열체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우리가 아파트 보면 아파트 남측에 베란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바닥이 그러면 사실 그게 태양열 시스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문 열면 뜨거운 바람이 뜨거우면 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열 이용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설비형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인 게 필요합니다. 기계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태양광 시스템. 이번에 어디서 불이 났죠? 강원도에서 났죠. 강원도에서 불 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불 났다 그래서 혹시 태양광 전지 때문에 불 난 게 아닐까 해갖고. 왜냐면 그 태양광 시스템을 막 설치하다 보면은 나중에 지금은 뭐 한전에 바로 송전할 수도 있지만 ESS 시스템이라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잘못하면 그 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게 아니어서 이제 괜찮았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 지금 워낙 많은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 전력하고 기존에 우리가 그 파이프 라인이 있으면은 파이프 수도 라인이 있어요. 수도 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따갖고 가고 저기서 따갖고 가면 그 파이프 메인 라인이 주 라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한전 전기가 가고 있습니다. 한전 전기가 가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을 막 해요. 사람들이 해갖고 여기다 물려주고 하다 보니까 그 전선의 용량이 한계가 보통 10% 이상은 좀 위험하다 보는데 10% 이상 될 때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다니면서 태양광 사업은 일단 안정을 좀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기계적인 힘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지별기도 있는데 지별기 이 세상에요. 내가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태양만큼 센 게 없어요. 태양은 쇠도 갉아먹을 정도 세요. 저 태양열 지별기 있죠. 저거 설치하면 저 관이 이제 전부 다 파이프 같은 거 연결되어 있는데 보온하느라고 또 보온으로 쌉니다. 쌓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것이 10년 몇 년 지나면은 보온지도 날라다니고 중간에 또 EM에도 또 모든 관이 예를 들면 동관이라든지 철로 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 괜찮았는데 동관하고 철로 묶었어.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동관이 있어요. 여긴 동관이고 철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팽창 계수가 달라요. 그래갖고 여름철에 뭐 느슨해졌다가 하는데 이건 이만큼 느슨해지고 이만큼 느슨해지고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세월이 흘러가고 5, 6년, 10년 되면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태양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강한 게 없는데 저 때도 AS 한다는 거 알아야 되고 또한 본인들도 알아야 돼요. 저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 설치하는 사람한테 다 알려줘요.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 문제 할 때는 이거 있고 그렇게 설치해야 되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한 사람한테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광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첫째 조심할 것은 그 설치하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걸 파괴 못 시켜요. 왜냐면 그 파괴시켰던 정부 돈인데 돈을 도와줬는데 정부에서 그걸 갑자기 때려 부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에 설치할 때는 어느 정도 이것을 몇 년, 뭐 5년이면 5년을 설치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예쁘게 미관도 좋게 해야 되고 또한 이것을 팔았을 때 대비해서 남이 살 수 있게끔 또 그게 그 유용성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이게 모든 그 시스템에는 그 부속 장치가 필요합니다. 부속 장치.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 이게 얼마나 정교해요. 정교하죠? 왜 정교하냐? 이 배터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전격 전압이죠. 한전에서 나오는 전압. 전격 전압에서 이게 뭘 쓰죠 우리가? 여기에 그 배터리가 있잖아요. 전격 전압에서 우리 봤죠. 봤는데 이게 한 2년 지나면 어떻게 돼? 배터리가 수명이 짧아지죠. 그런데 태양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간헐적이다 이거 간헐적. 그러면 정오에는 뜨겁겠다. 많이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안 오다가 어떤 때는 3, 4일씩 안 오다가 그러면 이 배터리라든지 그런 것이 버티겠어요? 그래서 아까 ESS가 문제가 있다는 게 태양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었다는 게 그 간헐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하면은 아니까 자기네들이 10년, 20년 써도 독일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문제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지금 또 태양 에너지를 보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시켰어요. 홍보를 안 시키고 나서. 문제점 없다는 것만 얘기하고 시키니까 너도 나도 설치했다가 나중에 해보니까 전부 나쁜 것만 나오잖아요. 자기가 들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다가 정부가 돈이 없고 해서
사주는 것을 금액이 다운되면은 그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고 쓰면 돼요. 지금 알고 쓰면 누구든지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알지 않고 무조건 좋은 일만 보고 쓰지 말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설비용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1973년, 79년 석유 올 때마다 등장하는 게 태양열 급탄기예요. 가장 쉽고 또 설치하기가 좋거든요. 또 효율도 좋고 이건 뭐 기계적인 힘이 없었으니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막강한 태양 에너지의 태양 빛에 의해서 부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동파되기도 하고. 근데 동파되는 것은 나중에 용매를 따가서 갖고 이제 안 어는 걸로 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집에다 설치하다 보면 지붕에다 설치하다 보면 방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저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방수 문제. 그래서 철저히 알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여기서 여러 가지 현재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태양 에너지 중에서 자연 채광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처음에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다가 많이 부자가 됐죠. 처음에 아파트는 무슨 문제가 있었죠? 처음에 아파트는 현재까지 아파트는 난방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무슨 문제죠? 빛에 대한 문제. 열에 대한 문제, 그 다음 빛에 대한 문제가 이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은 그 빛도 역시 그 태양 에너지, 자연 채광. 그래서 자연 채광을 위해서 태양광 시스템이 자연광 이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자연 채광에 대해서 요새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 채광은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태양 에너지가 태양에서 빛이 있는데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것은 태양광이고 태양에서 열을 이용해서 얻는 것은 태양열 에너지고 그 다음에 태양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 채광이에요. 근데 자연 채광은 아침에 보면 우리가 자연 채광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집광기에 의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광섬유에 의해서 강섬유에 의해서 연결돼 갖고 지하에서도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빛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강섬유입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앞으로 우리가 수백 년 세월이 흘러갖고 지상이 오염됐을 때 지하에서의 생활하기 위해서 살더라도 우리는 태양에 의해서 살균 작용이라든지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뭘로 해결하냐면 그 광섬유에 의해서 광섬유가 살균 작용하는 빛을 밑에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아까 얘기했듯이 반사경 방식이 광섬유 방식이 있고 광닥터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 채광 방식이에요. 이 광덕트에 의해서 햇빛이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줘 갖고 반사시키는 거죠. 반사시켜 갖고 밑에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프리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섬유에 의해서 프리즘을 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이게 광섬유 이용 방법이에요. 광케이블. 이게 햇빛이 오면 이게 프레스레 렌즈에서 빛을 모아갖고 광케이블에 의해서 이게 프레스레 렌즈죠. 그래서 이것을 지하에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빛이 약하니까 집중해서 받아갖고 밑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형으로 해갖고 빛을 한 곳에서 받아서 밑에 전달해주는 방법.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반사 거울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구한테 거울로 친구한테 놀릴 때 빛을 세본 적 있어? 거울 안 해봤어? 그 개미 안 죽여봤어? 넌 나랑 다르게 살았구나. 나는 어렸을 때 개미 많이 죽였어. 그럼 나쁘지, 그렇지? 근데 지금 커서 보니까 내가 나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개미 죽이는 게. 근데 하여튼 그리고 친구한테 쏘이는 것도 나쁜 거지. 난 좀 나쁜 애였어. 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금산에다가 제가 태양 에너지 시스템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왼쪽에 보이는 게 평판형 지별기, 가장 흔한 지별기죠. 그걸로 집열기 썼고, 옆에 보면 그 집열기인데 그 진공관식으로 돼가고 진공관식 집열기입니다. 이 진공관식 집열기는 온도가 태양열 집열기는 태양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태양열 자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100도씨 넘기도 힘들지만 이 진공관식 집열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난방도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 개 많이 설치하면은. 그다음에 이 평편한 집열기는 보통 이게 한 장 내지 두 장 쓰죠. 한 장이나 두 장 쓰는데 지금 가장 경제적이에요. 이게 지금요. 고장 날 일이 없고요. 사실 아까 무슨 누수라든지 그런 것은 요새 잘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했어요. 여기다가 풍력발전기 설치해서 지금 이거 이건 제가 시골 집을 사갖고 시골에 농가주택을 샀어요. 사갖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 그러니까 집을 생태 건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태 건축이라는 것은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고 자연을 최대한 이용해서 집을 짓는 것이 생태 건축이에요. 그 원리는 에너지, 아까 그 아미시라든지 그 하모니 주택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사고 이 집을 안 때려 부쉈습니다. 안 때려 부수고 이 집을 그대로 이용해서 집을 이용하고 이 집의 에너지를 전부 다 이걸로 해결하도록 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비오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독일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자기가 집을 지으려면 그 집 짓는데 사실 동식물이 살았죠. 새도 왔고. 그러면 자기가 파괴한 만큼의 그 지역에 동식물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괴한 만큼의 지역에 조그만 그 연못을 만들어서 동식물이 와서 먹을 수 있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생태 연못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우리 집에 금산에 집 지은 데다가 지금 비오톱을 설치하는 예입니다. 사실은 요 밑에다가 이제 그 연못을 좀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 갔습니다. 아프리카 갔더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프리카 케냐 갔더니 케냐 시골 가면은 집이 마사이들 집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알죠? 너 알 것 같은데. 마사이들 집이 뭐로 됐냐면은 소똥으로 지어졌어요. 소똥으로 지어졌어. 마사이 집이. 근데 소똥으로 지어졌는데 소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한번 내가 마사이 생태 건축을 연구하느라고 마사이 추장집에 갔습니다. 근데 마사이 추장은 그 와이프가 아내가 서너 명 돼요. 그게 서너 명 되는 자식들도 많잖아요. 근데 집이 있어요. 집에 초대한다고 들어갔습니다. 집에 초대하고 들어갔는데 여기 사진이 없네요. 집이 이제 문박집 같은 데인데 이게 들어갔는데 높지가 않아요. 마사이족은 키가 크더라고요. 근데 키가 큰데 그래도 나도 좁은데 걔도 좁아서 들어갔는데 마사이족도에서 세련돼가 커피를 먹어요. 커피를 먹으라고 주는데 먹는다 굉장히 좀 어둡죠. 어두운데 먹는데 부실부실 먼지가 날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먹었어요. 먹고 나와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그게 부실부실 날라오는 게. 똥집이니까 똥부스러기 떨어지는 거야. 똥부스러기가. 그래갖고 걔네들은 소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자꾸 건조하고 날아가니까 소똥을 모읍니다. 소똥이 누가 훔쳐가지 못하고 또 보호도 하고. 그런데 그런 지역에는 신부도 여자도 시집 갈 거 아니에요. 넌 시집 갈 때 뭐 가져가냐? 너 시집 갈 때 뭐 가져갈 거야? 넌 예쁘니까 그냥 가도 돼. 그렇지? 근데 저 마사이족 사람들은 여자들이 시집 갈 때 딱 하나 가져가요. 뭐 가져가요? 너도 똑똑하다. 너 뭐 가져갈 것 같아? 아프리카 마사이족 추장 그 동네에 여자들이 시집 갈 때 뭐 가져가니? 뭐 가져가면 태양열 조리기 가져갑니다. 태양열 조리기 가져가요. 자, 이거
케냐에서 이게 공장입니다. 공장이 이게 내가 우리는 지금 장난으로 지금 그 피크닉 갈 때 하자 했지만 얘네들 이게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케냐에서 큰 회사입니다. 이게 태양열 조리기 받는 게. 그 아프리카 가면요 나무가 없어요. 없는 적이 많아요. 나무가 없으니까 뭐죠? 나무가 없으니까 뗄 게 없어. 뗄 게 사실은 뗄 게 없는데 시골 여자들은 그대로 자연에서 바위라든지 그 위에 사는데 좀 세련된 여자들은 이걸 가져가요. 태양열 조리기에.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이렇게 하고 연변 있죠. 연변에 길거리에서 우리는 태양열 급탕기 같은 게 그 길거리에서 안 팔아요. 근데 얘들은 태양열 급탕기를 길거리에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그 태양열 조리기 대회 했다 그랬잖아요. 수십 년 동안 태양열 조리기 대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와서 나무 상자를 가지고 태양열 조리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태양열 조리기 만드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 아마 나중에 그 동영상이라는 저기 올라가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서 라면 상자 같은 거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까만 거 없을 때는 먹지 있잖아요. 먹지 이용하면 되고 이거 유리는 위험하니까 유리 비닐 이용하면 되고 그다음에 반사판 이거 반사해야 되죠. 뜻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게 반사판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알루미늄 포일을 대신 이용하면 되고 먹지를 깔고 가운데 라면을 넣으면 이것이 잘 끓여집니다. 그건 나중에 그걸로 보시면 돼요. 아까 프라이부르크 얘기했잖아요. 프라이부르크 얘기했는데 자 지금은 여기 프라이부르크라고 지금 제가 했는데 독일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독일은 우리나라는 태양열 지벌판이라든지 설치한 데를 만들고 광고를 해요. 또 환경단체에서도 만들어요. 도시를 어떤 건물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후에 대한 추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추적을 합니다. 어떤 건물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매년 그 태양광 시설에 대한 추적을 하고 그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적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추적 관리하면서 얘들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제가 해놓은 것입니다. 자, 지금 원래 50분 하라는데 좀 시간이 지나됐는데 여기가 8시에 문 닫는데요. 그래서 8시 전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질문 받는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10몇 분 남았는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때 한번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태양열 전지판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떤 건지 태양열 전지판 만드는 게 아니라 살균한다는 거 아니야? 살균 시스템이 있다는 것 같은데 박테리아 그런 태양광 솔라셀이 유기성 있고 무기성 있고 막 그렇거든.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난 잘 몰라요 그쪽은. 왜냐면 분야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두 가지로 지금 학생 질문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어요. 하나는 혹시 태양광 이용해서 소독하는 거, 뭘 정화라든지 하는가 말하는 건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유기성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 생각도 들고. 근데 정확한 답변은 아닐 거예요 나는.